안녕하세요. 오비스트의 이춘환 본부장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산에서 인기가 아주 대단하신 부산 2030 도시개발연구소 대표신 배병관 대표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2030 부산도시개발연구소 배병관입니다. 네, 배병관 대표님께서 부산의 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리고 배병관 대표님만큼 부산 지역에 대한 그 도시 계획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또 임장 활동 그리고 또 같이 지금 2030 부산 도시개발 연구소에서 같이 일하시는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강사분들도 많으시고. 네네. 네. 그래서 매일 정말 빠짐없이 강의를 진행하고 계세요. 그리고 저도 가서 강의를 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들을 때마다 느끼는 점인데 어쩜 이렇게 준비가 철저한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현장, 재개발 재건축 현장이나 아니면 상가 쪽에 뭐 그 상권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현장을 다 발로 밟았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배병관 대표님 고향이 네, 대구 쪽입니다. 네. 경상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지금 대구 그리고 지금 부산에서 거주하시면서 부산의 개발 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설명을 잘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부산과 관련된 거제라든가 그죠? 마산, 창원 이런 데까지도 아주 폭넓게 깊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부터 저희 오비스트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부산 소식을 전해줄 예정인데요. 대표님 어떤 이야기들이 쭉 이제 풀어져 갈지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해 나가고자 하는 이야기들은 네. 부산이라는 부분들이 네. 사람들이 부산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거나 네. 부산의 큰 그림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네. 부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네. 부산을 이해하고 네. 부산의 그림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배병관 대표님께서 오늘 경상도 사나이다 보니까 발음이 경상도 발음인데요. 통역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밑에 자막을 준비해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병관 대표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자료 준비하시고 현장 다니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부산을 가지 않더라도 부산 소식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부동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면 거의 배병관 대표님한테 다 배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맞죠? 그렇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도 굉장히 존경하는 대표님이시고요. 그리고 저희 오비스트에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춘남 본부장님의 꼬등임에 꼬여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네.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저희 오비스트의 좋은 인재를 잡기 위해서는 한번 물면 놓지 않는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부산 2030 도시개발연구소와 함께 하게 돼서 저희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저희 오비스트도 이제 2030 도시개발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시면 저희도 열심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대해 주신 만큼 좋은 강의 이제 유튜브로 계속 연결해 봐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이춘남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하고요.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30 부산 배병관입니다. 조금 생뚱맞은 이야기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하자면은 저는 지금까지 유튜브 촬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좁은 강의장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 부대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좋았었고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 이 유튜브 촬영을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 촬영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유튜브 촬영을 하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부산 사람들조차도 부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부산의 큰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사람이든 그 누구든 부산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부산을 제대로 전달해주고 부산의 그림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마 길지 않은 시간이 될 것 같지만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부산에 대한 제대로 된 그림과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산에서 오프라인 강의를 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제 소개를 잠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통 많은 사람들이 2030 부산이라고 불러주고 있는데 제가 2030 부산즈 스토리라는 블로그와 그리고 2030 부산 도시개발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제가 직접 하고 있는 강의는 부동산의 가장 기초적인 과정인 부동산 마중물이라는 과정을 하고 있고 또 2030년 부산 개발계획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지금과는 좀 다르게 새롭게 접근하고 분석해보고자 2030과 함께하는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강의를 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이 생기고 있는 카페거리 이 카페거리의 변화를 통해서 카페거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주변에 많은 거리의 변화가 생기고 상권의 확장 그리고 가치의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카페거리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 한 6시간, 8시간 정도 부산의 곳곳을 걸어다니면서 임장 수업을 하고 있는 부산 알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고 있는 강의뿐만 아니라 부산에 대해서 만약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 이곳에 주소는 2030busan.com입니다. 이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제가 궁금한 사항들을 언제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 대해서 이야기할 부분들을 크게 7개 정도의 내용으로 소제목으로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오늘 이야기하게 될 부산의 3대 개발 축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3개의 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물류 트라이포트와 가덕 신공항 그리고 부산의 2030년 부산의 중심이라고 하는 북항 재개발 그리고 2030년 부산의 신주거 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지국제신도시나 에코델타시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향후 부산의 관광의 중심이 될 바로 오시리아 관광단지 그리고 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 전초기지가 될 동해 남부선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왜 부산 해양특별시가 되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단 부산의 3대 개발 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 전에 잠시 제가 개발 계획을 할 때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개발 계획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발 계획을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곧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개발 계획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추진될 개발 계획은 아니지만 추진 가능성이 높고 또한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 바뀐다 할지라도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추진 가능성이 높은 개발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통령이나 만약에 지자체장이 바뀌게 된다면 취소가 되거나 변경 가능성이 높은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처음부터 추진할 의사가 없었거나 아니면 추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추진까지는 상당히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저 개발 계획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이 1, 2, 3, 4번 과연 어느 것입니까? 아마 지금 당장 투자 가치가 있는 1번도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향후 가치가 생길 2번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개발 계획은 바로 이 4번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4번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4번을 구분해내는 눈을 갖고 있지 않다면 바로 투자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진될 가능성이 없거나 추진 가능성이 희박한 곳에 잘못해서 투자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번을 구분해내는 눈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높은 투자의 가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투자의 바이블이라고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도로를 보면 돈이 보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도로를 보면 돈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도로에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그 주변에 거리가 변화하게 될 것이고 그 가치가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주변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모든 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모두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개발, 재개발, 재건축 그 구역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구역 주변의 가치 상승을 생각한다면 좀 더 다른 시각에서 투자의 관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며, 저는 모든 강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를 한 그루의 나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숲을 보는 안목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이제 부산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하나하나의 단편적인 나무가 아니라 부산의 큰 그림을 파노라마로 함께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지금부터 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부산의 3대 개발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은 2030 부산 기본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크게 3개의 대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바로 서부상권, 중부상권, 동부상권, 이 3개의 큰 개발축 중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개발축은 이견이 없이 대부분 중부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항 재개발을 꽂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북항 재개발은 2030년 부산의 중심이며 북항뿐만 아니라 부산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개발의 축이 될 것이고, 서부산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2030년 부산의 신주거 중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에코델타 시티를 가장 큰 개발의 축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마 에코델타 시티나 지금 현재 개발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 명지국제신도시의 경우에는 개발의 중심축이라기보다는 아마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에코델타 시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제산업 물류도시의 배후도시로 개발되는 것이고, 명지국제신도시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배후도시로 개발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곳이 아닌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과 국제산업 물류도시 그 두 개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던 근간은 바로 부산항 신항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부산항 신항은 2030년 유라시아 물류의 중심으로 그 가장 큰 핵심이 될 곳으로 서부산의 가장 중요한 개발의 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부산은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시리아 관광단지를 꼽고 있고, 이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동부산의 가장 중요한 축이겠지만, 나중에 할 이 동해남부선, 이 동해남부선이 바로 이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등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이 오시리아 관광단지와 동해남부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할 것이고, 지금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이 북항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물류 트라이포트와 가덕신공항, 그리고 북항 재개발에 이어서 계속 이야기가 될 부분들이며, 지금 부산항 신항은 바로 물류 트라이포트의 가장 중심에서 이야기를 해나갈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부산의 3대 개발축이 완성이 됐던 것은 지금 부산의 부산 비전 2020이라는 부분에서 부산의 가장 큰 3대 개발축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부산 비전 2020에 나오는 바로 북항 재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내륙벨트, 그리고 서부산 글로벌시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낙동강벨트, 또한 동부산 관광단지와 해양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해양벨트, 이 세 가지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산의 3대 개발축의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은 미래에 대한 공식적인 이야기가 바로 부산 비전 2020과 다음 장에 나오는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본다면은, 이 부산 비전 2020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가장 중요한 틀을 형성하고 있는 골격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은 그 골격에 하나하나의 혈관과 살과 피부를 입혀놓은 것이 바로 2030년 부산 도시기본계획으로 생각을 하시면 가장 이해가 빠를 듯 합니다. 우리가 투자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기본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지금 빨간 글씨로 적어놓은 이 4가지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고, 그 중에서 이 기반시설 계획이라든지 공원녹지 계획은 제가 이 7개의 항목에서 이야기를 하기에는 조금 벅찬 시간이다 보니까 혹시 제 정규 수업을 듣게 된다면 자세히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오늘은 도시의 공간구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구 배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한 이야기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공간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공간구조를 먼저 간단하게만 이야기한다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바로 부산이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도심권을 중심으로 외곽으로 도심의 확장 그리고 생활권의 확장을 이루어 나갈 때 그 확장의 중심축이 되는 것이 바로 공간구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아마 가장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도시의 공간구조가 지금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이 나오면서 1광역중심, 4도심, 6부도심, 5지역 특화 핵으로 공간구조가 만들어졌지만 그 이전까지는 4도심, 6부도심이 아닌 2도심, 6부도심 체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해운대 강서가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성격을 했고 그리고 또 기장과 신공항이 이제 부도심으로 성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해운대는 도심이든 아니든 그 누구도 어디에 가 있던 중요성은 당연히 인지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강서, 기장 이 두 곳이 아마 향후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을 면치 못하는 곳이고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도 우리가 주의 깊게 지켜볼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만약 부산에 대한 지역을 전혀 모르신다면 이 4도심, 6부도심 속에 있는 이 10개의 지명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아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구 배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2020년, 2025년, 2030년 등 장기 또는 중장기의 인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입버릇처럼 인구는 주는데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 단 한 번도 대한민국의 인구는 준 적이 없습니다. 인구의 증가율이 이제 둔화될 뿐이겠죠. 하지만 지방이라든지 부산 역시 절대적인 인구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도 2015년 356만에서 2030년 416만으로 바로 60만의 인구를 증가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60만의 인구를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가 아니라 이 60만의 인구를 어디에다가 증가시킬 것이냐가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바로 인구를 어디에 배분할 것이냐의 계획, 이 배분 계획이 바로 개발과 직결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이 60만의 인구 중에서 40만을 서부산에 67%, 그리고 중부산 15만 25%, 동부산 5만 8%의 배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2030년도까지 개발의 67%를 서부산에 치중하겠다는 말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가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만약 부산의 시장님이 또 바뀌게 된다면 서부산이 아니라 중부산이나 동부산에 치중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시장님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겠지만 서부산에 치중되어 있는 이 비율이 큰 틀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에 있어서 부산이든 다른 어떤 도시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개발이든 개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균형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균형개발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동부산은 많이 개발되었던 곳이었고 서부산은 항무지와 같이 남겨진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부산에 많은 개발을 치중하는 것이지 부산시장님이 서부산을 좋아해서 서부산의 개발을 치중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부산시장님이 누가 되시든 서부산 개발의 중심은 크게 변화될 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서부산이 개발의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지 서부산의 부산의 중심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10년, 20년 뒤 지금의 에코델타시티와 명지국제신도시가 서울의 강남이나 지금 부산의 해운대처럼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차후의 문제이고 지금 당장 서부산이 부산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중심이냐 그 도시의 중심이냐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은 부산에서 가장 큰 개발 계획들만 담아놓은 부분들입니다.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부분들이 서부산, 여기가 서부산, 중부산,
이제 나머지 요 세 개가 동부산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그림 속에서도 서부산이 많은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럼 먼저 서부산, 중부산, 동부산 중 서부산에 서부산 글로벌 시티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50개의 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50개의 개발 사업 중에서 현재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 나온 부분들인데, 이 개발 계획들이 이전 서병수 전 시장님이 있을 때 만들어졌고, 지금 이제 오구돈 시장님이 들어오면서 이 개발 계획들은 전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 재개발을 위시해서 중부산에 관한 큰 개발 계획과 바로 동부산에 대한 큰 개발 계획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3대 개발축과 함께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사업들이지만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부산의 3대 개발축의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2030년 부산이 먹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먹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과연 2030년 부산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뭐가 가장 먼저 눈에 띄입니까? 한번 보신다면 아마 마린시티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 광안대교가 먼저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투자처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눈에 보이겠지만, 지금 눈에는 이 광활한 바다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부산은 동쪽과 남쪽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산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다이고, 또 부산에서 저 바다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차이가 날 만큼 무궁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이 바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이 바다가 2030년 우리 부산이 먹고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먹거리가 될 것입니다. 바로 동부가 해양수도 부산. 동부가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말은 2030 부산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중요한 미래상이자 오구돈 시장님의 취임사가 바로 시민이 행복한 동부가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이 해양수도 부산에서 해양이란 말을 뺀다면 동부가라는 말도 해양수도라는 말도 존재의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동부가 해양수도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단어는 바로 해양입니다. 즉 바다. 이 바다를 가지고 부산은 2030년 먹거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바다를 갖고 2030년 부산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먹거리는 바로 물류와 관광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두 번째 물류 트라이포트와 가덕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에서 물류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희 유튜브는 마감이 됐습니다. 제가 첫 번째 촬영이다 보니 부족한 점도 많았고, 전자칠팔이라는 걸 처음 쓰다 보니까 너무 사용법도 서툴러서 조금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지 않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부산에 대해서 이제 부산을 처음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왜 부산에 대한 이야기를, 부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심을 가져주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